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창대 교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 무엇이고, 그리고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제가 상담의 과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담하기란, 그리고 상담의 스펙트럼, 세 번째는 문제, 원인,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의의 범위와 특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담하기란입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끊임없는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겪는 여러 가지 도전에는 물질, 환경적인 도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영양 부족이라는 신체적 도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도전도 있습니다. 정신적 도전에는 심리적인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환경적 도전에는 거의 대부분 정신적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도전도 함께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 질병, 정신적 고통의 전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이 도전의 유형에 반드시 그 응전이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도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는 방법이 반드시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측면의 응전은 다양한 측면의 도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응전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런 도전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심을 둘 것은 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어느 한 가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했을 때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사람을 잃었을 때에, 큰 재난을 만나서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 도전에 응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혼란감을 통해서 그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상담학은 그럼 무엇일까요? 인간이 접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대해서 정신적,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대응함으로써 각종 도전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게끔 하는 시도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두는 쪽은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한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삶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을 응하는 방식이 꼭 상담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상담을 좋아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내담자를 돕고 있지만 우리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기게끔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상담, 그리고 상담학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몸과 마음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몸과 마음 중에서 개입할 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 상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담은 개입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지원이나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강력한 사회적인 자극, 소위 좋은 관계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회적 자극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운 삶의 방식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관계나 상호작용, 그리고 수용이나 인정이나 격려나 성찰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놀이 또는 심지어 예술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내담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이 좀 더 성장하며 삶을 사는데 좀 더 큰 용기를 갖게끔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1차적으로는 행동, 사고, 태도, 그리고 관계의 개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로 좀 더 삶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빈곤을 극복하고 또 재난을 극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며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끔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상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는 구체적인 지점은 상담 이론에 따라서 많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론은 인간의 인지적 요소에 초점이 있고, 어떤 이론은 행동적 요소, 어떤 이론은 뇌나 신경세포의 기능 측면에서, 어떤 이론은 생물학적이거나 화학적인 작용, 그 밖에 관계나 또는 삶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덜고 용기와 힘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주 동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각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개입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이 과학인가 비과학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담이라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또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훌륭한 상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이 학문으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예를 들면 근거 없는 믿음이나 편견이나 확신이나 신화, 상식 등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근거 없는 믿음이나 편견이나 확신이나 신화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은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신념이나 신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자꾸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에서 과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개입이나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이 획득되고 그것이 축적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저희가 상담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돕는 것과는 달리 좀 더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 되고 그런 일이 되려면, 그리고 학문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과학적인 자세,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학이 순수 학문이냐 응용 학문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상담학은 좀 더 응용 학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경제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순수 학문이라고 해서 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현상의 이해가 1차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용 학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견한 지식을 현실에 좀 더 응용하고 실제를 향상시키는 그 목적이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의학이나 경영학이나 교육학 같은 것이 좀 더 응용 학문에 가까운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학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 현상의 순수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상담 실무의 실무의 효율성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